예, 수능 특강 연기교재 독서입니다. 인문예술 6번째 지문 개념미술 한번 봅시다. 개념미술 계속문제 예술문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 뭐 확실히 뭐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한번 봅시다. 어떤 건가, 개념미술이 뭔가. 그죠? 혹시나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가 있다. 개념미술가라고 불리는 그들이다. 개념미술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린트인데, 그는 개념미술이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념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개념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다. 언어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개념미술. 예술의 물질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필연적으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행한다. 그렇죠?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행한다. 고대의 오리엔트 예술을 대표한 것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거대 건축물이나 기념비였다. 이때의 정신은 아주 육중한 물질에 눌려 있었다.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장르는 조각이었다. 헤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그는 정신과 물질이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에서 예술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보기 나름이죠. 뭐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헤겔은. 이후 정신은 더 성장하여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르네상스 예술을 주도한 장르는 회화였다. 그림이었네요. 회화는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 현실의 한 차원을 접어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 더 정신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또한 회화의 재료인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육중한 돌에 비해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 17세기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네요. 그렇죠? 음악의 재료인 소리에는 거의 물성이 거의 없다. 물질성이 거의 없다. 19세기 이후의 주도적 장르는 시였다. 완전히 언어로 가네요.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성을 완전히 벗고 학문과도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다자란 정신에게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한다. 절대 정신이 물질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예술이 종언을 구하였다는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리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혹시 다 맞은 건 아니지만 일부가 맞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예술의 개념 미술가는 멜 보크너였다. 1966년 그는 동료 작가들의 드로잉과 그림이죠.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하여 4권의 파일 노트에 끼워 조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솔르윗과 댄 플레빈의 작업 스케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송장, 종이, 존 케이지가 작곡한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파일의 첫 장은 화랑의 도면, 마지막 장은 복사기의 조립 도면. 이 전시회를 찾은 관광객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넘겨가며 읽어야 했다. 이렇게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 작업 스케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송장 등이 예술이 될 때 미술은 문학에 가까워진다. 점점 이제 언어 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솔 루이스에 따르면 개념 예술에서는 생각이나 관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예술가가 예술의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모든 계획이나 결정을 미리 만들어지고 실행은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실행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솔 루이스는 그의 작품 벽 드로잉의 실행을 고용한 인부들에게 위탁했다. 자기가 안 하고 그냥 인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설계는 자기가 하고. 그는 벽 드로잉을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주었다. 이렇듯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산물 못지않은 작품이다. 개념 예술은 일반적으로 4가지 형식을 선호한다. 첫 번째,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졌다. 마르셀 듀상의 변기처럼 일상사물을 예술로 선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입. 오브젝트. 그러니까 대상이죠, 대상. 그림 그리는 대상. 이나 이미지를 엉뚱하거나 다른 맥락에 옮겨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뷰랑은 모든 곳을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줄무늬가 그려진 간판을 등에 짊어지고 파리 거리를 활보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레디메이드, 두 번째 개입, 세 번째 자료화. 그죠? 자료화는 작품을 구성할 때 실제 작품이 모두 기록, 지도, 차트, 그리고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료화. 자료가 되어 있네요. 위에서 언급한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 전시가 여기에 속한다. 네 번째, 개념 미술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작가 한네 다르보벤의 숫자와 글자, 낙서를 계열적으로 늘어놓음으로써 회화가 글쓰기라는 관념을 표현했다. 한편 알렉산더 알베로는 개념 미술을 낳은 다양한 미술사적 계보학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개념 미술은 4가지 궤도가 하나로 수렴한 결과이다. 첫 번째, 전통적 예술작품의 구조를 해체한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반상적 경향. 두 번째, 작품을 시각적 오브제에서 개념적 텍스트로 되돌리려는 환원주의적 경향. 세 번째, 뒤샹 에게서 유래하는 반미학 혹은 비미학의 경향. 네 번째,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 장소. 위에 언급한 개념예술의 4가지 형식은 이 4가지 궤도가 복잡하게 결합하여 나타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형식을 지닌 개념예술은 예술이 구체적으로 실제 하는 작품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언어를 비롯한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렇죠? 그렇구나. 봅시다. 이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렇죠? 답 나오고 넘어갑니다. 2번. 윗글을 참고할 때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답 5번으로 되어 있네요.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3번. 기억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되어 있네요. 미술화하였다. 그렇죠?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작품이 있고 온가와라 이렇게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다. 그렇죠? 5번 넘어갑니다. 5번. 윗글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은 제작, 재료, 감상이다. 그렇죠? 또 넘어갑니다. 6번. 기억, 미음과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